한국 라면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심. 하지만 요즘 대세는 삼양입니다. 이 오뚜기란 농심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 고속 성장을 하면서 황제주로 등극한 삼양. 삼양은 어떻게 해서 농심의 왕자를 위협하고 있는지 실험 출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라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모두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판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불닭볶음면. 이 라면이 일으키는 글로벌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삼양식품은 농심과 오뚜기 뒤에 조용히 서 있던 회사였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작았고 점유율도 낮았죠. 이 농심이 1등이고 오뚜기 2위, 그리고 그 뒤에 삼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무려 8조 6천억 원. 농심의 약 2조 6천억 원과 오뚜기의 1조 5천억 원을 비교하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국내 라면 3사의 전체 영업이익에서 삼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9%에서 지난해 말 47%, 올해 1분기에는 54%까지 불어났습니다. 반면 오뚜기는 49%에서 30%, 23%로, 농심은 31%에서 22%, 23%로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바로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2012년 첫 출시 당시에는 그냥 매운 라면인가 했는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들이 모두 이 매운맛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틱톡 등 SNS를 통해서 이른바 입소문 효과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불닭 챌린지가 전 세계 MZ세대들의 입맛과 호기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불닭볶음면은 바로 K라면의 대표주자가 됐습니다. 삼양은 이 수출을 통해서 고속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 중에서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농심이 신라면으로 중국과 미국 시장을 두드렸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삼양은 디지털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중심의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MZ세대들을 겨냥한 감각적인 브랜드 전략을 구사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삼양의 글로벌 정책이 단순히 한두 해에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출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또 국가별로 맞춤형 마케팅을 이 전략이 맞물리면서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시장에서는 불닭볶음쌀국수, 유럽 시장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겨냥한 비건 라면까지 그 지역의 식문화랑 소비 습관에 맞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은 또 누가 이끌고 있을까요? 이 바로 불닭의 어머니로 불리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입니다.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의 창업자인 고 전종윤 전 명예회장의 며느리입니다. 1994년 삼양식품의 오너 2세인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과 결혼한 김 부회장은 98년도에 정식으로 입사해서 남편인 전 회장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 닥쳤을 때입니다. 삼양식품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IMF 구제금융이 신청한 이후에 바로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시기입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삼양식품 상상이 가시나요?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던 김 부회장은 2006년도부터 신제품위원회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김 부회장이 명동에서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땀을 뻘뻘 흘리고 매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강렬한 매운맛을 라면에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전국의 불닭과 불곱창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했다는 이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한국식으로 맛있게 매운 소스, 불닭소스입니다. 1년 동안 연구개발을 위해 소비한 닭만 1200마리, 소스는 2톤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드디어 2012년 4월 처음으로 시장에 등장한 게 우리가 아는 그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순하게 매운맛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이 매운맛으로 경험을 만들어내고 또 브랜드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키워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이제 도전의 상징이고요. 콘텐츠 소재가 되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고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도전 영상에서 소개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것이죠. 수치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올 1분기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은 25%대입니다. 이 농심과 오뚜기가 6%대에 머무는 걸 감안하면 무려 4배 이상의 수익성 차이가 납니다. 매출면에서도 삼양은 이제 농심과 오뚜기 매출의 60%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한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삼양이 이제는 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수익 구조가 탄탄합니다. 삼양은 원재료 원가 관리에 능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단가가 높다는 점에서도 향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로는 소비자 트렌드를 누구보다 빨리 읽었습니다. 기존 미디어 광고 대신에 유튜브나 틱톡 등 글로벌 콘텐츠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제품을 노출시키고 또 챌린지 문화를 주도했죠. 둘째, 매운맛을 강점으로 계속 강화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가 다양한 제품을 내놓을 때 삼양은 더 맵게, 더 화끈하게를 외쳤습니다. 셋째,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불닭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일종의 컬트 브랜드가 되었고 전 세계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했죠. 넷째, 인적 리더십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김정수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양 경영진들은 비교적 빠른 의사결정 구조와 현장 밀착 경영으로 소비자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민첩함을 보였습니다. 물론 농심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최근에는 마라탄탄면, 또 툼바 파스타면까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뚜기 역시 프리미엄 라면과 밀키트 등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삼양, 식품의 대장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CJ제일제당의 절반 수준이었던 시총이 이제는 그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라면 시장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과 나아가 소비 산업 전반에서 콘텐츠랑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삼양은 그 트렌드의 파도를 가장 잘 탄 기업 중 하나죠. 여러분, 영원한 1등 없다는 말 아십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서 반도체 부분에서 성과를 냈듯이 라면계의 왕좌 역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7번 출구였습니다. 안녕!